흥타령 춤축제 2024가 닷새 동안 펼쳐졌습니다. 이번 축제는 54개국 4천여 명의 무용수가 참가하며 역대급 규모로 치러졌습니다. 천안시 원성동 이편한세상 천안역 단지가 흉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속사정을 천안TV가 들여다봤습니다. 전국의 지역 언론인들이 천안에 모였습니다. 지역 언론인들은 지역 언론 경쟁력 강화 방안을 두고 고민을 나눴습니다. 길거리 쓰레기통이 쓰레기 배출량을 줄인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천안시는 확충 계획은 없다는 입장입니다. 아산시에서 가장 많은 인구가 사는 배방읍 치안 서비스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급기야 이장단은 지구대 승격을 호소하고 나섰습니다. 2024 천안 아마추어 골프대회가 10월 30일 골프존 카운티 천안에서 열립니다. 골프를 통한 여가 기회를 제공하고 사기 진작을 통해 천안시 체육 발전에 기여하는 2024 천안 아마추어 골프대회. 공정하고 다양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신소영입니다. 9월 30일 천안TV 주간 종합뉴스는 천안 흥타령 춤축제 2024가 열리는 천안 종합운동장 현장에서 보내드립니다. 첫 소식입니다. 천안시 대표 축제인 천안 흥타령 춤축제 2024가 올해로 꼭 20회째를 맞았습니다. 이 같은 상징성에 걸맞게 올해 흥타령 춤축제는 말 그대로 역대급 축제로 치러졌습니다. 닷새 동안 펼쳐진 축제 현장, 이현자 기자가 전합니다. 가슴 벅찬 개막을 선언합니다. 천안 흥타령 춤축제 2024가 지난 25일부터 29일까지 닷새 동안 천안 종합운동장 일원에서 펼쳐졌습니다. 천안시립무용단의 주제 공연 터로 막을 연 이번 흥타령 춤축제는 올해로 꼭 20회를 맞이했습니다. 스무돌이란 의미에 걸맞게 54개국 4천여 명의 무용단이 참가해 말 그대로 역대급 규모로 치러졌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온 무용수들은 29일까지 도전과 창조 정신이 어우러진 춤을 주제로 세계 각국의 전통 춤부터 현대무용, 스트릿 댄스까지 다양한 춤과 퍼포먼스를 선보였습니다. 특히 올해 흥타령 춤축제에서는 국제 스트릿 댄스 챔피언십이 새롭게 신설돼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대만, 중국, 일본,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등 7개국에서 온 춤꾼들이 스트릿 댄스 실력을 겨뤘습니다. 국제 스트릿 댄스 챔피언십도 신설했습니다. 아울러서 시상금도 최우수상의 경우에 1만 불에서 2만 불로 상향 조정을 했고, 이에 따라서 참가국이 종전에 16개국이 참여했던 것이 이제 올해 29개 나라로 증가가 되었음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행사는 지난 27일 오후 신부동 일대에서 펼쳐진 거리행진에서 절정에 올랐습니다. 이날 거리행진은 온양 한올고 마칭밴드가 선봉에 섰는데 한올고 마칭밴드는 군악대 못지않은 연주 실력과 절도 있는 행진으로 분위기를 띄웠습니다. 행사장을 찾은 시민들은 물론 주한 외국인들까지도 흥에 젖었습니다. 행사장 주변에는 천안을 말한다 천안학 부스, 천안 관광 홍보 부스 등도 운영해 천안을 알렸습니다. 시민들을 흡족해하는 반응이었습니다. 이번에 수업 때문에 흥타령 축제 오게 되는데 정말 좋아요. 주한 원어민 강사들도 현장에 나와 시민들을 만났는데 이들도 관심을 호소했습니다. Hello, I'm here with Cheonan City, our education branch. Here, Cheonan City takes foreign teachers from various countries and pairs them with schools in Cheonan, mostly based in the city area. Here, the foreign teachers will come into the classroom and assist the native teachers in their teaching. Perhaps it's games and activities, or learning in their textbook material. Both ways the children have a great time and get an international influence. Thank you. 천안 흥타령 춤축제 2024는 29일 오후 폐막식을 끝으로 막을 내리고 내년을 기약했습니다. 한편 천안TV는 현장 분위기를 보다 생생히 알리고자 처음으로 현장 특설 무대를 마련하고 공개 녹화했습니다. 천안TV 이현자입니다. 천안시 원성동 이편한세상 천안역 단지는 지난해 4월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단지 곳곳엔 유치권 행사를 알리는 현수막이 붙어있는가 하면 건물은 사용 승인도 받지 못할 상태입니다. 이 단지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지유석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현재 원성동 이편안세상 천안역 단지에 입주를 마친 조합원은 약 200여 세대에 불과합니다. 조합원 중 55세대가량은 입주를 못한 상태라고 관리사무소 측은 전했습니다. 게다가 시공사인 D건설은 원성동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이 공사비 잔금을 치르지 않았다며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시행사가 밝힌 공사비 잔금은 올해 5월 말 기준 128억여 원에 이릅니다. 게다가 천안시는 아직 공사가 다 끝나지 않았다며 완공 후 1년 5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임시 사용 허가만 내줬습니다. D건설은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17년에 제시해놓은 공사비에서 산불이니까 안 그랬어요. 제가 조합원들한테도 늘 얘기하는 게 다른 회사라든지 다른 현장에 한 적이 있느냐. 당신네들이 조합원들끼리의 조합당 신임, 불신임, 그리고 총회, 그 가처분 그런 것들에서 다 비용 당신네들이 썼는 걸 가지고 왜 시공사를 자꾸 물고 늘어지느냐. 그래서 당신네들이 빨리 회의를 하라. 공사비 늘어나라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떳떳하게 유주권 행사를 한다는 것도 떳떳하게 하고 있는 거고. 사업은 지난 2016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국토교통부는 원성동 일대를 공공지원 민간임대지원사업, 즉 뉴스테이 사업으로 선정했고 조합은 아파트 건축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완공 시점에 일부 조합원이 분담금이 높아졌다며 입주를 못하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게다가 조합은 8년간 조합장이 11번이나 바뀌며 내홍을 거듭해왔습니다. 현재도 조합은 유재행 조합장과 손모 직무대행이 대립 중입니다. 천안TV는 조합의 입장을 듣기 위해 접촉을 시도했지만 이들은 취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천안TV 지우석입니다. 전국 지역 언론인들이 천안에 모였습니다. 지역 언론인들은 이틀 동안 지역신문 경쟁력 활성화 방안을 두고 논의를 이어나갔습니다. 이현자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국에서 풀뿌리 지역 언론을 이끌고 있는 300여 명의 언론인들이 천안에 모였습니다. 사단법인 한국지역신문협회는 지난 27일부터 28일까지 천안 상록리조트에서 2024 학예 워크숍을 가졌습니다. 이번 워크숍은 변화와 소통, 통찰과 성장을 주제로 지역신문이 단순히 소식을 전달하는 매체에서 나아가 실질적인 지역사회의 변화와 발전이 한 축이 되기 위해 논의하는 자리였습니다. 개회식에 이은 특강 시간에서는 순천향대학교 신문방송학과 장호순 명예교수가 나서 지역신문의 경쟁력 방안에 대한 주제로 강연을 진행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번 워크숍을 주관한 충남협의회 이병렬 회장은 어려운 지역신문의 현실 속에서 이번 워크숍이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을 피력했습니다. 지역신문이 어려운 현실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현실을 극복하고 타개하기 위해서 이번 워크숍을 주관하게 됐습니다. 이번 워크숍을 통해서 새로운 변화와 통찰을 통해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 나가는 계기를 마련하겠습니다. 한국지역신문협회를 이끌고 있는 권영석 회장은 행사 개최에 힘을 써준 충남협의회 측에 감사하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충렬의 5장 천안시에서 개최하게 된 것을 고맙게 생각하고 천안시 또는 천안신문 충남협의회 이병렬 회장님한테 고맙게 생각하고 이래 충남 도민 여러분 모두 반갑게 맞아주셔서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천안TV 이현자입니다. 천안 등 각 지자체는 쓰레기 무단 투기를 막기 위해 길거리 쓰레기통을 하나둘 없애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대해 천안시 의회 이지원 의원은 길거리 쓰레기통이 오히려 쓰레기 배출량을 줄인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천안시는 확충 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최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공공쓰레기통 확충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지만 천안시는 이에 편승하지 않는 모양새입니다. 90년대까지만 해도 길거리에서 흔히 볼 수 있었던 쓰레기통은 1995년 쓰레기 종량제 실시 이후 길거리 쓰레기통에 생활 쓰레기가 넘쳐난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점점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과연 이런 조치가 길거리의 쓰레기를 줄어들게 만들었을까? 천안시의회 이지원 의원이 지난 3월 제267회 임시회 5분 발언에서 밝힌 자료에 따르면 버스 정류장의 쓰레기 배출량을 조사한 결과 쓰레기통이 설치되지 않은 곳의 쓰레기량이 설치된 곳보다 40% 정도 많이 나타났습니다.
여러 결과에서 보여지듯이 쓰레기의 양과 쓰레기통의 수는 비례하지 않습니다. 인과관계도 없습니다. 길거리에서 쓰레기를 버리지 못하고 갖고 다니는 시민도, 쓰레기를 아무데나 버리는 시민과 그걸 바라보는 시민도, 그 쓰레기를 치우는 시민도 모두 불편합니다. 그러므로 천안시는 앞서가는 행정을 펼치는 마음과 시민에 대한 배려로 쓰레기가 발생할 수 있는 곳에 쓰레기통을 설치해야 합니다. 천안의 경우는 어떨까? 천안TV는 유독 인구가 많은 두정동의 먹자골목과 신부동 종합터미널 앞을 비교해봤습니다. 두정동의 경우 골목에 쓰레기통이 비치되어 있지 않아 곳곳에 종량제 봉투는 물론 각종 음식물, 생활 쓰레기가 버려져 있어 지나는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합니다. 반면 신부동의 경우 버스 정류장 인근에 공공쓰레기통이 마련되어 있었으며 비교적 시내권이어서 그런지 쓰레기통 인근의 쓰레기와 통 내부의 쓰레기도 그리 많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천안TV는 천안시가 이 의원의 발언 이후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을지 취재했습니다. 현재 340여 개의 버스 정류장 쓰레기통을 운영하고 있는 천안시는 인력적인 한계에 대한 애로사항을 들며 추가적인 쓰레기통 확대 계획은 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다중이용시설이라고 버스 승강장이나 택시 승강장 쓰레기통은 이미 설치를 해오고 있었어요.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거리휴지통들은 그냥 소형 쓰레기만 이제 시민분들이 배출할 수 있는 그런 편의를 제공하는 건데, 그것을 이제 매일 환경미화원분들이 이제 지나다니면서 청소를 하고 이제 비닐을 갈아 끼우고 이제 더 확대하다 보면 인력 장비가 더 많이 필요한 상황이라. 천안TV 최영민입니다. 배방읍은 아산시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곳입니다. 하지만 치안은 배방 파출소와 장제 파출소 단 2곳이 담당합니다. 이러자 배방읍 이장단은 당장 지구대로 승격해 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지유석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배방읍 이장단은 치안 서비스가 인구가 증가하는 장제리 쪽에 집중돼 상대적으로 배방읍 치안이 불안해졌다고 호소했습니다. 그러면서 인구 규모에 걸맞게 지구대 승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천안TV는 추석 명절 연휴가 시작된 지난 13일 오후 현장을 찾았습니다. 이때 파출소 문은 굳게 잠겨 있었고 근무자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불합리한 게 인구 비례해서 경찰력이 따라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아산이 38만 그만되실 거예요. 그런데 경기서 하나예요. 이에 대해 배방파출소 측은 이장단의 우려에 충분히 공감한다면서 지구대 승격을 신청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서북서 같은 경우는 경계 바로 서북서인데 거기는 지구대가 5조 3교대를 해요. 저희가 30명일 때 걔네는 50명이라는 거죠. 그렇게 인원이 많아요. 배방은 거기 인구보다 더 많은데, 그럼 이장 말씀하시는 것도 일리가 있죠. 그럼 그쪽은 승찰차가 막 4대 막 이렇게 돌아가는데 여기는 주 2대 돌아가고 그런 여러 가지 말씀하신 건데, 내년에는 최대한 어필을 해가지고. 다만 걸림돌이 없지 않습니다. 지구대 승격을 위해선 인구 5만 이상, 신고 건수 연간 1만 건 이상, 행정동 3곳 이상 등 3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인구만 충족할 뿐 다른 2가지 요건은 미달한다는 게 경찰의 설명입니다. 그러나 배방파출소 측은 다른 2가지 조건을 곧 충족할 것이라며 충남경찰청에 지구대 승격 필요성을 적극 알리겠다는 방침을 전했습니다. 천안TV 지우석입니다. 일봉산 도시공원 민간 특례 사업은 처음 추진 단계이던 2020년부터 시와 시의회, 토지주 등이 서로 공방을 벌이며 우여곡절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토지주 일부가 천안시에 실시 설계 변경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나서 갈등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최영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 2021년 일본공원 민간공원 특례 사업은 토지주들과 주민, 그리고 천안시 간의 여러 의견 대립 끝에 주민투표 과정을 거치면서 추진을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시는 평당 약 100만 원이라는 싼 값에 토지를 수용했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 일부 토지주들은 실시설계 인가를 받은 내용을 바탕으로 수용했기 때문에 이 내용대로 사업이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지금 이게 공익사업이라고 한다고 그러면 어느 정도 토지주가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건 맞아요. 토지보상법에 따라서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서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어쩔 수 없다는 건 아는데,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20년 이상 공원으로 지정을 해서 아무것도 못하게 했었거든요. 그게 풀려서 재산권을 행사하려고 그러는 시점에 실시계획 인가를 공표해가지고 일몰제도 회피하면서 수용을 했단 말입니다. 그 과정에서도 실시계획 인가를 이제 받았다고 하면은 그 실시계획 인가에 따라서 수용을 했기 때문에 그거에 준해서 시행을 해야 돼요. 실제 토지주들은 지난해 7월 천안시에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비공원 시설의 실시설계 인가를 위한 관계법령에서 규정한 설계도서 유무에 대해 질의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답변은 비공원 시설, 즉 아파트는 실시설계 인가 대상이 아닌 주택 건설 사업 승인 대상으로서 전체적인 설계도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토지주들은 또 토지 수용 절차가 국토교통부의 공익사업 인정 고시 없이 진행됐으며 이 또한 위법 소지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들은 최초 실시설계 인가 당시 근거법령은 국토계획법이었지만 2024년 주택법을 근거로 주택사업 승인을 받은 과정에서 비공원 시설을 포함해 진행되고 있던 사업의 주체가 공동주택에 한해 천안시가 제외됐고 그 자리를 한국토지신탁이 차지했다고 주장합니다. 이는 중대한 변경에 해당하며 사업자 또는 사업기관의 변경에 대한 내용은 관계 변경에 없기 때문에 당연히 실시설계 변경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토지주들과 천안시는 행정심판과 소송을 진행한 바 있으며 지난 8월 나온 1심 결과에서는 시가 승소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법 취지하고는 좀 맞지 않은 내용이시고, 왜냐하면 3대 7내 비율로 해서 아파트 부지가 이 민간공업 특례사업이잖아요. 특례사업. 소송을 하셨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가 승소를 했어요. 행정심판 소송까지 가서 1심 다 승소를 다 했거든요. 그거 부분에 대해서는 소를 통해서 다 정리가 된 걸로 지금 알고 있어요. 토지주들은 이에 대한 항소를 진행하고 있다고 알려왔으며 제주와 전남 담양의 사례처럼 처음에는 지자체가 승소했지만 결국에는 토지주들의 소를 들어준 사례가 있다면서 천안시의 사례도 이와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천안TV 최영민입니다. 언더2 연합 아시아 태평양 지역 공동의장 자격으로 미국을 방문한 김태흠 충남지사가 현지에서 필립 데이비스 바하마 총리, 저신다 아던 전 뉴질랜드 총리 등 세계 기후 리더와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조인옥 기자가 전합니다. 언더2 연합 아태 지역 공동의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태흠 충남지사가 뉴욕 출장길에서 세계의 기후 리더들과 함께 다양한 의견을 공유했습니다. 뉴욕타임즈 센터에서 열린 뉴욕 기후주간에 참석한 김 지사는 이후 메탄 감축 전략 토론, 언더2 연합 고위급 회담, 볼륨 보고 초청 조찬 간담회 등 다양한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특히 언더2 연합 글로벌 고위급 회담 자리에서는 각국 지방정부 대표들에게 기후위기에 대한 국가적인 움직임과 정책을 이끌자고 제안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또한 아태 지역 지방정부의 언더2 연합 참여 확대를 이끌고 기후대응기금으로 개발도상국의 기후행동 동참을 견인해 나가자는 내용에 대해서도 역설했습니다. 메탄 감축 토론에서 김 지사는 충남도의 메탄 감축 전략을 소개하며 글로벌 메탈 감축 로드맵을 제안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2030년까지 10억 9천만 달러를 투자해 메탄 35%를 감축할 것임을 밝히며 스마트 축산단지 조성 추진과 메탄 발생량 40% 이상 감축 벼 품종 개발 등을 중점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천안TV 조인옥입니다. 천안시가 유량 육교를 철거하기로 했습니다. 유량 육교는 폭 4m, 연장 28m 규모의 보행 육교로 지난 1992년 건립됐습니다. 하지만 시설 노후화로 인해 보행자 안전을 위협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왔습니다. 이에 천안시는 보행자 중심의 도로 환경을 조성하고자 철거 방침을 밝혔습니다. 천안시는 철거된 육교 주변 보도를 내년 상반기까지 정비하고 횡단보도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기소돼 내리 3번 1,500만 원 벌금형을 선고받은 박경기 아산시장에 대해 대법원이 오는 10월 8일 오전 최종 선고를 예고했습니다. 박 시장은 1, 2심에서 연달아 1,500만 원 벌금형을 선고받고 시장직 상실 위기에 몰렸지만 올해 1월 대법원은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사건을 대전고법에 되돌려 보냈습니다.
하지만 대전고법은 박 시장 혐의가 위중하다며 재차 1,500만 원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만약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하면 박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됩니다. 충남예술고등학교 총동문회가 지난 23일 오후 자선 콘서트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콘서트엔 충남예고 출신 예술인들이 다채로운 공연을 펼쳤는데요. 이번 콘서트는 입장료 대신 봉지라면을 기부받는 라면 콘서트로 열렸습니다. 이날 콘서트에서 기부받은 봉지라면 약 1,050여 개는 성정 2동 행복키움단을 통해 소외계층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충남예고 총동문회 한지수 회장은 더 많이 나누고 누리는 사회를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천안TV 초대서 오늘은 모처럼 저희가 이렇게 현장 밖으로 나와서 인사를 드립니다. 이곳은 천안 흥타령 춤축제 2024가 열리고 있는 천안 종합운동장인데요. 제 옆에는 이 행사를 주최하신 안동순 천안문화재단 대표 이사님이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현장에서 만나 뵙게 됐는데요. 천안 흥타령 춤축제가 올해로 20회째를 맞이했습니다. 이렇게 행사를 주관하는 문화재단 대표 이사님으로서 감회가 남다르실 것 같은데요. 천안 흥타령 춤축제를 준비하면서 올해가 벌써 네. 20회라는 거 이제 많이 놀라기도 저도 했고 예. 그동안 많은 추억들이 떠오르기도 했습니다. 지난 2003년에 흥타령 춤축제가 시작됐고 예. 2011년부터는 춤을 주제로 세계 각국의 문화예술을 즐길 수 있는 춤축제로 확대돼서 또 대표적인 공연예술 축제로다가 발전했습니다. 그동안 흥타령 춤축제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시작하는 치유축제도 되고 또 지역 대표 공연예술축제 또 명예관광축제로 선정돼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춤축제로 발전해 왔습니다. 예. 이번 흥타령 춤축제를 통해서 천안 시민과 관람객, 대의 참가자 모두가 안전하고 기억에 남는 축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세계 춤의 트렌드를 선도하는 천안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현장에 나와 있으니까 아무래도 열기는 정말 잘 느껴지고 있는데요. 벌써 20년이라고 하면 축제가 벌써 성년이 된 만큼 다른 해 축제보다 또 달라진 점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점에서 좀 차이가 있는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춤축제에 맞게 춤과 관련된 규모가 좀 확대돼서 크게 됐습니다. 올해에는 글로벌 축제로서 도약하기 위해서 총 55개국 4천여 명의 세계 각국의 무용단과 방문단이 참여하면서 천안 흥타령 춤축제가 개최 이래 최대 규모의 해외팀이 방문해서 경연 방식의 행사를 펼쳐지게 됩니다. 국제춤대회는 2023년 16개국 16팀이 참여했지만 금년에는 29개국 29팀이 참여하면서 규모나 질적으로 향상된 경연이 확대되어 개최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금년은 최신 트렌드를 반영해서 스트릿 댄스 장르의 국제 스트릿 댄스 챔피언십이라든가 대회를 신규로 개최하면서 7개국에서 16팀이 참가했습니다. 앞으로 천안이 국제 스트릿 댄스의 선도 주자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도 해봅니다. 네, 계속해서 발전해 가고 있고 이렇게 스트릿 댄스가 도입이 되면 정말 청년층의 관심도도 정말 많이 높아질 것 같은데요. 근데 이렇게 춤을 매개로 한 축제들이 사실 조금씩 국내 곳곳에서 또 열리고 있는데 천안 흥타령 축제는 역사와 전통을 갖고 있는 축제잖아요. 이걸 비교했을 때 우리 흥타령 춤축제만이 갖고 있는 독창성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우리 축제만 갖고 있는 독특성이라도 국제춤연맹에는 피답이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우리 흥타령 축제와 연계해서 같이 피답 연맹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제춤연맹에서는 세계에서 열리는 각 축제가 또 각 나라 간 서로 상호 협력과 서로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 또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춤 관련 춤축제가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서로 각 나라의 상호 발전적인 인력을 조직입니다. 이런 조직이 천안에서 천안 시장님이
경연직 통제로다가 이렇게 돼 있고 또 사무총장이 제가 맡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축제는 대부분이 경연 방식의 축제를 지향하는데 심사의 공정성을 상실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전국 어디서나 세계 어디서나 와도 공정한 그 경연을 펼치기 때문에 다른 연예 축제하고 독창적으로 또 객관적으로 틀린 점이 있습니다. 지금 현장에도 많은 시민분들이 나와주셨는데요. 이렇게 축제를 사랑해주시는 시민들과 또 앞으로도 축제를 찾아올 관광객들에게 한번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천안문화재단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춤축제인 천안 흥타령 춤축제를 주관하고 있습니다. 고품격 문화도시 천안에 오시면 화창한 가을에 어울리게 풍성하게 준비한 천안 흥타령 춤축제를 즐길 수가 있습니다. 천안문화재단은 지역에서 공연이라든가 전시, 교육, 생활문화 및 예술인 지원, 또 축제 사업 등 다양한 분야의 문화예술 사업을 통해서 천안 시민의 문화 향편 성장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천안에 오시면 이 모든 것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네, 앞으로도 천안 흥타령 춤축제가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인들의 흥을 더욱더 높일 수 있는 축제가 되길 바라면서 오늘 인터뷰는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30일 천안TV 주간 종합뉴스는 천안 흥타령 춤축제 2024가 펼쳐지는 천안 종합운동장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매년 흥타령 축제가 열릴 때면 천안시는 흥으로 넘쳐나는데요. 축제가 열릴 때면 현장을 찾은 시민들은 물론 외국인들도 우리 민족 고유 정서인 흥에 젖어듭니다. 이에 천안TV는 시청자 여러분께 현장감을 제대로 전해드리고자 야외 특설 무대에서 주간 종합뉴스를 전해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천안TV는 언제든 뉴스 현장으로 달려가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전해드릴 것을 약속합니다. 아나운서 신소영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하늘이 내려주신 하늘이 그려주신 대로 나의 하늘 그림 내일도 오늘처럼 건강한 우리 가족처럼 우리 하늘 천안시 농특산물 공동 브랜드 하늘그린 천안 흥타령쌀